네, 안녕하세요. 동탄지역 청담어학원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청담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동탄지역 청담 원장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동탄지역 청담어학원 그리고 에이프릴어학원 대표원장 경문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어학원 동탄 1브랜치 최예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탄2 청담 어학원 브랜치를 맡고 있는 김영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탄 청담어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임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소개 마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청담 관리제 공식 소개 영상이 있어요. 이거를 안내하기 앞서 실제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사연처럼 읽어보고 그 이야기를 저희끼리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거 들으시다 보면은 이거 우리 아이 얘기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이제 최혜지 원장님께서 읽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는 다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한 게 보여요. 초6 아이입니다. 아이러닝이나 과제를 거의 하지 않는데 집에서는 항상 다 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면담을 하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 선생님들도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정말 속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일매일 뭐 학원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포인트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이의 의지 문제를 저희가 좀 걸고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실 원장들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거를 아이의 태도 문제로만 보면은 해결이 안 돼요, 사실. 그쵸? 사실 이제 아이들이 뭐 아이러닝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숙제도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뭔가 아이들이 안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좀 덜한 게 있는데 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또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또 거기에 또 굳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를 이제 다그치고 혼내고 이거는 해결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아이의 상황이 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관리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아이들이 만약에 뭔가를 안 해요? 그럼 그게 드러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뭔가 했다 하면 그거에 확인될 수 있게 또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사연을 읽어주신 원장님의 이제 솔루션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보통 초등학교 5학년 빠르면 4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사춘기가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사실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숙제라든지 아이러닝 때문에 어머님과 아버님과 이런 문제로 이제 마찰이 생겨서 학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전화들을 좀 종종 받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학생들은 보통 이제 공부를 안 할 거야 이런 이제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제 자기 관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보통 말로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연습되는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하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보통 혼내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좀 학생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아이러닝을 그냥 숙제야 너무 힘들어 숙제 너무 양이 많아 라고만 좀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이 인식을 먼저 깨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숙제 아니고 뭐죠? 아이러닝은 죄송해요. 아이러닝은 숙제가 아니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본인 걸로 만드는 이제 시간이라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이제 케이스에 학생이 좀 있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대표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까지도 이 학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도 주고 이런 과제를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학생의 태도도 굉장히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인식을 해서 이제 지금은 선생님 저 다 완료했는데요. 먼저 확인해 주세요라고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좋게 변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런 학생들은 본인 학습 스케줄을 좀 이제 잡아줄 수 있도록 아직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학습 습관을 좀 잡아주는 거, 그래서 스케줄부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공부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잡으면 좋다라는 걸 또 설명을 해주면 좋고요. 또 저희가 또 수요일 아니면 토요일 이런 때 이제 토요 디텐션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도 이제 많이 불러서 좀 이제 숙제하는 방법들을 좀 지도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동탄원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텐션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텐션 클래스는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제 문자가 나가요. 이제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제시험, 단어 제시험으로 이제 나가긴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아이러닝 쪽에서도 내가 아직은 엉덩이에 힘이 좀 안 길러졌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학습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신청을 해가지고 학원에 와서 아이들이 아이러닝 학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목표치를 정해두고 완료하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해주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머님들께서도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싸울 게 아니라 학원에 도움 요청하셔가지고 습관 잡아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도 이런 전화를 받으면은 어머님 아이와 싸우지 마시고 학원으로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아이들과 직접 만나보고 소통해보면서 좀 학습 습관을 잡아주겠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집에서는 이제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남고 이제 잔소리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역할이니까 그렇게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친구들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렇게 얘기 드려요. 그냥 선생님 탓하시라고 학원에 데려다만 그쵸, 그쵸. 주시고 네. 우리는 악역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어머님은 그냥 모르겠어 선생님이 오면 좋겠다는데 하고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게끔 시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아이들이 저희 남동탄에서도 사실은 이제 디텐션이라서 뭐 정말 이수율이 낮아서 아니면은 정말 단어 통과를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선생님이랑 했을 때 뭔가 되네?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그냥 저희가 뭐 처음에는 당연히 도움을 주고 1대1로 뭐 코칭도 해주고 했지만 그게 이제 본인이 자기주도가 잡혔어도 이 친구는 이제 아이러닝을 학원 가서 하는 게 본인이 이제 위안이 되고 가서 하는 게 선생님들한테도 뭔가 칭찬받고 좋고 동기부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와서 학원 가서 할래요 라는 친구들도 사실은 생긴 것 같고 와서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학원에서 이렇게 좀 그런 과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관리를 해주게 되면 중학교 정도의 아이들이 올라갔을 때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학원에서 해주고 부모님 도와주게 되면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중학교 입학했을 때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유의하면서 그쵸.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네. 습관을 잡는 데는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자꾸 안 한 부분을 잡는다기보다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한 것들을 인정해주면서 이제 거기서 학원에서 습관을 잡는 건 좋은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좀 저희 놓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까지 계속 지속되면 안 될 것 같고 초등학교 때 그거를 빠르게 잡고 중학교 때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실제로 초반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다가 아이들도 이제는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제 학원 원래 가는 시간에 이제는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점차 이렇게 맞아요. 빠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습관이 잡히고. 학부모님들은 학원에 보내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토요일날 가면 안 될까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또 다른 저희가, 이유도 있는 예, 다른 보내지 이유가 말아주세요.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도 이제 맞아요.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같이 놓아줘야지 아이가 좀 그쵸. 이제 독립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보니까 소재는 비슷한데 좀 반대 얘기 같네요. 저 원장님 맞아요. 한번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연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연은 소재는 유사한데 좀 그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일단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아이러닝은 밀리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낮습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했으면 충분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예. 지금 제가 보면 그 검사를 해보면 저희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B가 가장 많아요. B, O, C 이렇게 많은데 제가 보니까 B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B 하면 한 7, 80점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청담에서는 B가 60점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제대로 한 게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아이는 B 정도 나오면 나쁘지 않아. 뭐 C 가끔 나와도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해. 나는 밀리지 않았어.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 고민이죠. 아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안 하면은 아이를 잡기라도 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성실하니까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지금 관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관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성실한 그 자체의 인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 성실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좀 시선을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결과를 뭔가 점검하지 않고 이제 성실하다는 위안만 학생한테 주게 되면은 아이는 계속 같은 방식의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좋은 성취도 좋은 결과를 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아이한테 더 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이제 성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아이가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 게 또 관리이기도 한 거니까. 예, 그렇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솔루션을 주신다면.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답은 사실은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일단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이런 온라인을 할 때 자기소개서 할 때 가장 목표점을 두는 게 끝내는 거잖아요. 나는 완료했어. 그럼 된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어차피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움을 줘야 될 부분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 레벨 중에 파 정도 되는 친구들이 온라인 과제를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빨리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충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어머니들한테 파 정도 난이도의 그 레벨에서 과제를 할 때는 한 2시간에서 혹은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 어머니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아이가 1시간에 끝냈어. 엄마 나 다 했어 하면 다 앉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들께서도 그 정도는 아셔야지. 너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왜 이렇게 일찍 끝냈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이 정도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그거 같아요.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게 사실 같은 맥락의 말이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 숙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끝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만 있으니까 이제 성취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완료율에만 이제 신경을 쓰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인 거잖아요. 이게 좀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제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그 인식 바꾸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점수가 좀 안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솔루션을 좀 줄 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 이밸류에이션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특히나 뭐 이제 스피킹 라이팅의 경우에서는 피드백들이 왔으면은 아이들이 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대부분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평가 항목에선 점수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번에는 이걸 신경 쓰면서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나가면서 해주면 훨씬 더 좀 점수가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마다 각각의 그런 평가 항목들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점수가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반에 이제 뭐 B나 C 등급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BBBB, C BBBB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 제일 많고 잘하면 B 플러스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 학기 때 이제 그 아이러닝 간담회라는 거를 좀 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아까 대표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김영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물론 체크를 해서 이제 얼마나 심도 있게 했는지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도 사실 조금 있어요. 그냥 고쳐서 내야 되는 것까지는 대부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재원하면 알고 있는데 어딜 들어가서 정확하게 어디를 봐야 피드백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사실 아이러닝에서 뭐 라이팅이나 스피킹과 그 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피드백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이 문장 하나하나에서 어떤 게 디테일이 조금 부족하니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보세요 라는 식의 굉장히 그 디테일한 피드백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냥 이거 틀렸네? 이렇게 고치라네? 하고 그냥 고쳐서 이제 제출을 하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 계속 하셨던 것처럼 과제로 인식하고 선생님이 고쳐서 내라고 했으니까 이걸 내야지 끝내는 거구나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보는지도 알려주고 받는지 안 받는지 실제로 보게 되면은 사실 뭐 한 2, 3주 내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C가 나왔다가 B가 나왔다가 A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이제 그 전에 피드백이 나온 거를 제대로 체크했는지를 좀 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답변하신 동안 저희가 너무 끊어가지고 일단 저도 이제 다른 학원 저희 다른 학원의 그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접해봤는데 청담만큼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청담 같은 경우는 보면 한 8가지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영어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 학생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다음 하는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각 프로그램마다의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지 사실은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각 프로그램의 이해도와 숙지 방법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지. 물론 우리가 이제 신규생 이제 들어올 때 입학 그 오리엔테이션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친구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탄2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학생이 입학했을 때는 길게는 4주, 짧게는 2주 신규생들이 학원에서 1대1 코칭으로 선생님과 함께 학습하는 방법, 학습 목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교육해서 아이들이 자리 잡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조금 느린 친구들은 4주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빠른 친구들은 2주만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1대1이니까 금방 하지 않을까요? 네네, 1대1로. 물론 이제 원하시는 학부모에 따라서 그쵸.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좀 많이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코칭을 해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신규생에 대한 케이스고요. 재원생들, 특히 중학생들이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요. 맞아요. 네.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잘 그 따라오는 시기가 다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오잖아요, 그 시기가. 중학생들은 사실은 안 하는 친구도 가끔은 있잖아요. 마스터 같은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사실은 영어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을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신규생처럼 다시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약간의 어떤 퍼니시먼트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극을 좀 줘야죠. 그렇죠. 자극을 줘야 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조금 인지를 시켜줘야지
사실은 공부라는 게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공부는 억지로 시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라. 네, 그렇게 어떤 교수님께서 그렇게 글을 쓰신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정 부분에서 맞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모든 아이들이 만약에 스스로 잘할 수 있다면 학원이 필요가 없겠죠. 그쵸.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을 이용해서 뭐 디텐션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학원에 와서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벨업을 하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그쵸. 근데 하는 애도 사실- 있고 안 하는 애도 네, 있고 그쵸. 근데 네. 저는 이번 3월부터는 아이러닝의 배점을 좀 높이고 싶어요. 그 레벨업이 정기평가를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만약에 아이러닝이 너무 부족하거나 점수가 아니면 미행 부분이 많다면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그 난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쵸. 영어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으면 그 윗단계에 올라가서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맞아요. 좀 저레벨 때는 좀 감이 있으면 좀 덜 해도 올라가는데 그쵸. 이게 일정 수준 되면은 노력의 결과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토요일이던 아이들을 불러서 정확한 학습 가이드를 좀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벌일의 의미도 있을 거고요. 억지로 나와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또 레벨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된다면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왜냐면 중학생 정도 되면 어머니께서 했어 안 했어 하면 했어 하면 더 이상 안 보시는 거예요. 그쵸. 다 했어 정말이야? 그럼 다 했어. 또 싸우기 싫은 것도 싸우기 있으실 거예요. 싫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희는 점수도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부족한 친구들은 학원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좀 온라인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영어 노출을 극대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향상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이글을 갔을 때도 뭐 마스터를 갔을 때도 충분히 우리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이 온라인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학원에서만 하는 시간 생각해 보면은 3시간씩 주 이틀, 6시간? 6시간. 이걸로 100%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뭔가 엄청나게 발현될 것이다. 사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예, 스스로 그걸 소화시키고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게 맞고, 그러려면은 이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말씀하신 그 퍼니시먼트도 그렇죠. 있습니다. 뭐 강제성이- 컨디셔먼트는 관리. 관리라고 하죠, 그럼 저희. 그것도 그렇게 강제성을 약간 부여해서 하다 보면 또 습관이 맞아요. 되면서 맞아요. 스스로 할 수 맞아요. 있게 네. 되고. 이게 결국 아이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뭐 맞아요. 저희가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원장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시면.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제목은 시간은 많이 쓰는데 결과가 영 시원치 않아요라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3학년 남학생입니다. 수업 참여도나 이해도는 좋다고 하는데 단어 암기를 항상 어려워합니다. 하루에도 2-3시간씩 투자해서 어휘 공부를 하는데 단어 시험에서는 계속 기준을 넘지 못해 통과를 못하고 있네요. 뭐가 문제인지 답답합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진짜 우리가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그럼 더 열심히 해.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하루에 2-3시간이면 얘는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뭘 더 하라고 해? 그러니까 영어만 하는 애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인 아이한테 더 하라고만 하면은 아이의 자신감만 좀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을 이제 얼마나 쓰고 있느냐에 이제 우리의 초점이 가면 안 되고 그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초점이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단어는 오래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방식이
반복적으로 누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쌓이면서 이제 점검을 받으면서 이제 아이의 단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잡아주는 게 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입학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어떤 학원을 다녀다가 끊고 이제 저희 학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단어를 너무 많이 시켜서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봤더니 근데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800개를 외워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800개요? 800? 네, 하루에 800개. 80 아니고요? 800개.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 하다가 아이가 막 새벽까지 밤 새벽까지 외우다가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래서 저희 학원으로 이제 입학상담 하러 오셨는데 잘 맞는데 좀 과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학원이 좀 약간 우리 학원은 약간 빡세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단어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그쵸? 선택한 관리 네. 방식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단어가 당연히 많이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맞아요.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양으로 때려 박는다고 이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은 저희 이제 이 사연과는 또 정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머님들께서 도대체 얘가 그냥 휘리릭 학원 가기 전에만 보고 오는데 자꾸 통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고 정말 저희 딱 한 분 계셨는데 얼마 전에 그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혹시 얘 컨닝하는지 확인 좀 해달라. 너무 잘 통과한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통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집에서 갑자기 의심을 하실 수는 없으니 이제 잘 그쵸. 지켜봐 사이 달라. 나빠지죠.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이제 단어 방식, 암기 방식에 되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저희 청담 수업 자체가 이제 조금 어릴 때부터 뭔가 ESL 환경에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언어적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학습 난이도 자체가 사실은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학년에 비해 조금 어려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친구들은 단어도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아니면 또 혹은 좀 과거에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800개씩 외우고 그냥 단순히 영어 단어와 한국말 이렇게 단순히 막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외우는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청담 친구들은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사실은 단어를 이해하고 이제 활용법을 좀 알고 나서 그 암기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도 사실 3학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어려요. 조금 네. 어린 친구인 것 같은데 이제 청크 형식 또는 이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외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린데 이제 ESL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된 친구들일수록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청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크는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그냥 단어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최소 2단어에서 3단어, 4단어까지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까지 그 단어가 덩어리 자주 학습. 쓰이는 묶음.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청크 형식으로 암기하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단어를 그냥 뭐 한국말과 영어 딱 한 가지씩 매칭을 해서 외운다면 사실은 이제 영어가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청크 형식으로 외우게 된다면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알면서 그리고 이거를 또 추후에 어떻게 또 다른 거랑 또 매칭을 해서 다른 단어랑 묶음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이게 단어의 쓰임도 아는 거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느낌도 알게 되고 그리고 맞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말하고 듣고 읽고 쓸 때 그냥 단어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 단위로 읽고 덩어리 맞아요. 단위로 듣고 덩어리로 말하고 쓰고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유창해지는 거긴 맞아요. 하거든요. 사실. 또 저희 온라인 그 프로그램 보면은 컬러케이션 하는 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에서도 활용을 좀 많이 맞아요. 해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한글 뜻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영영풀이도 최대한 많이 읽어보도록 이야기를 좀 하긴 하거든요. 아니면 또 이제 예문들 맞아요. 좀 많이 읽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스피킹 라이팅에 좀 활용할 수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보면서
계속 수업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이제 뱉어보려고 이제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800개씩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80개를 외우더라도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맞아요. 알면은 그거는 800개보다 나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입학 상담을 하다가 이제 그 한 메가 기가 정도 이제 받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워크북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말로 항생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항생제라는 말의 뜻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워크북 안에서는 청크 형식과 영영풀이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영풀이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되게 harmful한 이런 박테리아를 킬하는 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양풀이가 나와 있다 보니 이제 아이들도 아 뭔가 안 좋은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거를 죽이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어를 청크 형식 또는 예문으로 같이 보면서 그냥 단순히 사실 아이들이 항생제라는 말을 외워서는 그 단어를 모르는데 사실 활용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효과가 떨어진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운 게 아니죠. 그쵸. 예, 그쵸. 기계가 된 거죠. 그건. 항생제라는 말을 모르는데 항생제를 외워서 무얼 하나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지만 한국 단어도 외워야 되는. 맞아요. 네, 맞아요. 두 개를 외워야 되는 어려움이 아이들한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뭐 본인이 이제 스피킹을 하거나 라이팅을 하고 싶을 때 아이들이 아, 난 항생제라는 단어를 써야지 하고 쓰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못할 건데 이제 아, 뭔가 이런 안 좋은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뭐더라? 하면서 이제 그 항생제라는 단어를 이제 자연스럽게 좀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청크랑 문장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는 배경 지식과 엮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고 그냥 독립된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배경 지식을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공부를 했다면 사실 이 단어를 나중에 봤을 때 이 자연스럽게 그 유사한 그 배경 지식과 똑같은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도 이제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좀 장기 기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까 김영선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청담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런 단어 그 파트에서도 사실 학습력이 100% 발휘되는 부분을 좀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러닝에서도 이제 컬로케이션 보캡에서도 이제 청크 형식으로 학습하고 문장 안에 이제 빈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이 목맥까지 같이 파악할 수 있게 공부를 좀 시키고 있고 또 저희 버프 어플도 있잖아요. 그쵸, 아이들, 그쵸. 예, 아이들용 이제 단어 암기 어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좀 이제 모든 시청각 활용까지 다 되는 그런 어플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를 이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청담 관리제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께서 한국인 담임 선생님께서도 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좀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다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이제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한 그 도구인 거잖아요. 영어를 잘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결국은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그쵸.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외우는 게 처음부터 맞는 거죠, 사실은. 일단은 사연에 조금 더 충실하자면 열심히 해서 2시간, 3시간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통과를 못해서. 근데 저는 이제 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꽤 많이 봤어요. 단어 때문에 영어가 싫어진 학생.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영어 자체를 좀 경멸하는 것까지 정말로 영어 울렁증이 생길 때까지 그런 아이들 내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항상 그 단어 시험 보면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80% 이상. 80점은 맞아야지 커트라인이야. 나머지는 얘가 70점 나왔어? 아니야, 디텐션이야. 재시험 봐야 돼.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2-3시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외워왔어. 근데 70점으로 페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상할 것 그쵸. 같고. 그래 다음에 또 열심히 또 해왔어. 근데 또 그런 또 70점 나왔어. 그걸 한 3-4번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을 1대1 면담을 합니다. 해서
열심히 한 건 저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가 패스할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너는 70점은 통과하는 것 같아. 지금 80점 못 넘기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달 동안은 너가 70점을 맞아도 패스를 하자. 그렇죠. 패스를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학생과 학원과 학부모님만 하는 걸로. 다른 그쵸. 아이들은 다른 친구도 하면 안 되지.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해줘요. 왜 쟤만 해줘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딱 부모님과 우리만 아는 걸로 해서 한 달 동안 했는데 걔가 70점을 계속 패스를 했어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러면 그 다음 달에 했을 때 우리 그러면 이번에 몇 점을 해볼까? 너가 한번 결정해봐. 저는 한 75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75점 해보자. 언제까지? 한 달만 더 해볼게요. 그럼 걔는 또 75점을 더 패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달에 본인이 80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해주게 되면 그 친구도 자신감이 생길 거고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고 그렇죠.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해줬던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친구 반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예. 어차피 많아봤자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우리가 관리로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게 이해해주는 부분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해오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지만 그쵸. 정말 열심히 이런 친구처럼 했는데. 열심히 맞아요. 했는데 잘 봐야 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고요.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단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쵸. 가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 필요한 도움은 당연히 줘야죠. 맞아요. 커트라인 좀 낮추면 어때? 아이가 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예. 실제 저도 이제 좀 임소연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경 지식이나 이제 주제와 함께 연결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실제 저희 실언님 이제 정규 수업 안에서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 카드 활용을 해서 맞아요.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주제와 연결해서 배경 지식과 관련해가지고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라는 걸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예문을 좀 많이 알려주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내 걸로도 이제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저희도 이제 뭐 단어 통과하고 불통과하고 분명히 그 기준은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데 이제 김영수 원장님처럼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이 친구가 정말 처음엔 통과를 못 하길래 디텐션 차 이제 재시험을 봐야 돼서 불렀는데 정말 1시간 내내 그걸 들여다보고 있고 2시간 내내 외우고 있는데도 막상 시험 보면 3개 이렇게 맞는다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도 답답하고 선생님도 답답하고 왜 그러지?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거는 이 아이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그쵸, 이제 그쵸.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딱 붙어서 방법을 몇 분 정도 알려주시고 하고 나니까 아이가 그 뒤에 정말 아이들은 사실 소소하잖아요. 초등학생일수록 더 5개 맞았다고 좋아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5개 맞았다고. 그 다음에 9개, 그 다음에 뭐 1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도움의 손길 한두 번 그리고 이제 맞춤형으로 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주면은 금방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청담처럼 무학년제 같은 경우는 고학년과 저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학년한테는 뭐 70개 외우는 게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70개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지 맞아요. 않을까. 사실 이 고민은 어찌 보면은 다행인 측면도 있어요. 아이가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성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방법을 잡아주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내가 노력을 이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성취가 되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커트라인을 조금씩 이제 조정해 주면서 그렇죠. 이제 가는 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명쾌한데요, 이거는? 이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관리를 통해서 가장 아이한테 잘 맞는 솔루션 제공한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대형 학원이고 이제 정해진 커리큘럼과 정해진 규칙이 있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진짜 학생 한 명 한 명 이제 그 학생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고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싸매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좀 말해주는 게 좀 맞아요. 네.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거니까 좀 많이 좀 이제 저희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큰 건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성취감 플러스 보상도 좀 필요하지 그쵸. 않을까. 근데 아이들이 근데 대단한 보상을 또 바라는 거 그쵸? 아니에요. 대단한 네.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좀 뭐랄까 그런 보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큰 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집에서도 좀 같이 한번 해주시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대표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형 학원이니까 뭐 우리 아이 단어 하나 힘들어하는 것까지 해야 될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까라고 이제 고민하시거나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막 진짜 새벽까지 막 단어를 끙끙 싸매고 있고 그러는 이제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도 아, 이 아이는 이게 맞지 않나? 영어를 못하나?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시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갑자기 정말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성실하고 너무 공부를 잘하고 진짜 뭐 빠지지 않고 다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꽤 오래 다녔어요. 꽤 오래 다녔는데 어머님께서 나중에 아이가 갑자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갑자기 엄청 밝은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사실 레벨업이 한 2번 정도 이제 2학기 지나고 나서 한 2단계 정도 높아지고 나니 아이가 단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근데 그거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이제 아이가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냥 어려워졌으니까 당연히 네가 열심히 해. 더 많이 해. 밤까지 해. 이렇게 해버리셔서 이제 아이가 너무 이제 참지 못하게 된 거죠. 학원에 와서.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정말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아이가 통과는 잘하는 것 같아도 좀 어려워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저희가 같이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어서 좀 사소한 것들이라도 물론 뭐 저희가 100% 이 아이만을 위해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쵸. 그래도 이제 큼직큼직한 뭐 단어 학습, 어떤 학습, 아이러닝 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확실히 더 좋지 않을까, 더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부모님들께도 쉬운 방법이긴 해요. 그렇죠? 예. 집에서는 자꾸 싸움이 돼요. 그리고 맞아요. 학년이 올라가면은 이제 자꾸 그걸 피하다 보면은 부모님들도 결국은 이제 불편하고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 이제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얘기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많은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이 사연들이 저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상위권에 가는 과정에서 이제 종종 이제 맞이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자꾸 관리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청당 관리제라는 거는 단순하게 점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숙제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정량적인 그런 지표를 보는 거고 정성적으로 학생들을 관리를 하는 거고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켜봐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저는 핵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커리큘럼 진짜 좋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걸 학생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할 테니까 많이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이 이야기에 앞서서 원래 저희의 청당 관리제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 영상이 그 관리제를 소개하기 위한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걸 끝나면은 청당 관리제 공식 소개 영상 이어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담학원 동산 1브랜치는 2월 한 달 동안 이 영상을 보고 오신 학부모님, 비재원 학부모님께서는 무료 입학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영상 보고 오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저희는 이제 상시적으로 친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소개하는 이제 학생과 그다음에 소개받은 학생 모두 다 2번째 달에 수강료입학 혜택도 굉장히 크게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이 이벤트 확인하시고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탄 투 브랜치에서는 현재 3월 개강을 위해서 입학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70%의 반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네, 서두르시지 않으면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시니까 서둘러서 방문 예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 저는 3월부터 우리 신규 입학 학생들의 하나에서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 자세한 상황을 듣고 싶은 경우는 학원을 방문하셔서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남동탄 청담어학원은요, 지금 봄학기 3월 개강부터 이제 신동 지역을 새롭게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 예정이어가지고요, 특별 이벤트로 이제 신동 지역 학생들 또는 신동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사 예정이신 분들은 이제 지금 무료 입학 테스트 진행 예정이니까 2월 달에 이제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는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입학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학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그 당일에 무료 입학 테스트 진행 예정이니까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 예약해 주시면 이제 남동탄 청담어학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 원장님들 다 관리에 대한 생각이 다 강하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관리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학생들 뭐 단어 얼마나 시키냐, 숙제 안 했을 때 얼마나 남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어떤 생각을 담고 있고 아이들을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냐가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좀 너무 좋았던 게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다 동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 커리큘럼을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충실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의 결과에 나온 거고, 그리고 이걸 고스란히 담아서 이제 2026학년도 봄학기 저희 또 이제 힘차게 이제 시작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